2024년 12월 5일 날씨. 추워.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기분 좋음. 오늘은 망원역에 위치한 망원시장에 다녀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외출하기 전 막내한테 잘 먹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출발을 했다. 항상 나갔다만 들어오면 나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썩 내가 반갑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기만 빼놓고 먹고 왔는데 나 같아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오늘은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망원시장의 맛집들을 다녀왔다. 근데 망원시장에 맛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가보지는 못했다. 망원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있어서 차량으로 방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오늘은 5군데를 방문했는데 호떡 맛집으로 유명한 훈훈호떡, 그리고 오징어 튀김 김밥이 맛있다고 알려진 맛있는 집, 그리고 새우강정과 닭강정을 파는 교동닭강정, 그리고 워낙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큐스닭강정, 마지막으로는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았던 망원수제 고로케. 오늘 다녀온 곳들 5군데 다 괜히 유명해진 게 아니었다. 가게마다 하나같이 맛은 물론이고 다 특색이 있었고 사장님들이 음식에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시장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사람들이 꽤 있었다. 오늘 오랜만에 이런 큰 시장을 다녀온 건데 확실히 시장이 주는 분위기나 먹거리들이 평소 느끼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식당 일기와 번외로 요즘도 여전히 나는 큰 목표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거에 집중을 해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에 일기에도 비슷하게 내가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참 어렵다. 내가 몇 살 아니면 어느 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혹은 내가 하는 유튜브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이번 연도 안에는 구독자가 100명이 넘을 거야. 이런 목표를 삼으면 물론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게 그냥 하루하루 현실에 발을 딱 붙이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와중에 내가 상상하고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는 잊지 않으면 되는 것 같다. 아무튼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다. 떠들다 보니 망원시장에 도착을 하였다. 첫 번째로 먹으러 간 곳은 맛있는 집. 일단 앞에 놓인 떡볶이와 튀김들 비주얼을 보고 지나가기가 참 힘든 집이었다. 가게 내부는 4인 테이블 1개와 2인 테이블 2개 정도로 작은 규모였다. 단무지, 간장, 어묵 국물은 셀프였고 수저와 젓가락, 물도 셀프 시스템이었다.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았다. 이 가게의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오징어 튀김 김밥과 떡볶이 1인분 그리고 모듬 튀김을 주문했다. 일단 떡볶이가 먼저 나왔다. 딱 봐도 쫀득해 보이는 쌀떡이었고 소스도 고추장 베이스에 너무 묽지도 되지도 않은 떡볶이였다. 한 입 먹어보았다. 확실히 쌀떡이라 그런가 떡이 상당히 쫀득했다. 그리고 소스도 그렇게 맵지 않았고 달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많이 먹기 좋은 떡볶이였다. 참 맛있었다. 그리고 다음은 오튀김밥. 사실 가격을 보고 요즘 김밥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한 줄에 6,000원이면 조금 센 거 아닌가 싶었는데 비주얼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상당히 두툼했고 속재료가 실하게 들어가 있었다. 한 입 먹어보았다. 오징어 튀김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속재료에 있는 매운 멸치볶음이 내가 메인이야 하면서 자꾸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메뉴 이름이 오징어 튀김 김밥이지만 사실 이것의 킥은 저 사이에 껴져 있는 매운 멸치 볶음이었다. 둘이 자꾸 내 입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메인이라고 다투는 듯한 느낌이었다. 김밥 사이에 껴져 있는 오징어 튀김을 만약에 가 튀겨서 넣어주신 거였으면 아마 오징어 튀김이 내 입안에서 압승을 했을 것 같다. 아무튼 참 맛있었다. 그리고 모듬 튀김, 야채, 김말이, 계란, 고구마, 새우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입 먹어보았다. 참 맛있었다. 나는 이 중에 야채 튀김과 김말이 튀김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김말이 안에 들어있는 당면의 간도 너무 좋았고 야채 튀김의 반죽도 참 바삭하고 맛있었다. 사장님이 이곳은 야끼만두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셨다. 확실히 수제로 만든 김말이 튀김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는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다. 아무튼 모듬 튀김 중 베스트는 김말이와 야채 튀김이었다. 정신없이 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선지 훈훈호떡에 도착했다. 원래 매장 형식이 아니라 망원시장 아케이드 한복판에 있었다는데 춥든 덥든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히 기다릴 수 있게 이제는 매장처럼 바뀌어져 있었다. 가게 내부는 드럼통이 3개 정도 세워져 있었고 안에서도 먹을 수 있었다.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았다. 사장님께 추천을 받았는데 제일 잘 나간다는 씨앗구로 떡 하나와 안 먹어볼 수 없었던 치즈닝
꿀호떡을 주문했다. 내가 들어갔을 때는 손님이 안 계셔서 바로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자마자 손님들이 엄청 몰려 들어왔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것 같다. 기름에 자글자글 튀겨지고 있는 호떡들을 보니 마음이 참 편안해졌다. 주문한 호떡이 나왔다. 기름에 제대로 튀겨진 겉바속촉의 정석 같아 보이는 호떡이었다. 씨앗 호떡부터 한 입 먹어보았다. 겉은 정말 바삭했고 씨앗을 아낌없이 넣어주셔서 참 고소했다. 그리고 반죽 자체가 상당히 쫄깃쫄깃해서 참 맛있었다. 그리고 계피의 맛은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서 뭔가 MZ 호떡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니지, MG구나. 그리고 치즈닝 호떡, 이게 진짜 MG 호떡 그 자체였다. 단짠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됐던 것 같다. 한입 베어무니 겉에 듬뿍 발라져 있는 프링클 가루가 먼저 짭짤하게 입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소스가 그 짭짤함을 달달함으로 눌러버리는 말 그대로 자극적인 호떡이었다. MZ 세대 그 자체인 나지만 개인적으로 아재 입맛이라 그런가 씨앗 호떡이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참 맛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선지인 교동 닭강정에 도착했다. 도착하니 철판 위에 닭강정들과 새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은 닭강정과 새우튀김을 같이 파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았다. 나는 닭강정과 새우 6마리를 주는 닭강정 플러스 새우강정을 주문했고 맛은 닭강정은 마늘간장 맛 그리고 새우는 매운 새우로 주문을 했다. 새우 머리는 없는 거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어서 없는 걸로 주문을 했다. 안쪽으로는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의자는 한 6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기다리다 보니 서비스로 새우를 2마리인가 더 넣어주셨다는 닭강정과 새우가 나왔다. 닭강정에는 떡들이 사이사이 껴 있었고 밑에는 새우칩이 깔려 있었다. 닭강정을 받자마자 마늘의 향기가 확 느껴졌고 새우의 매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다. 한 입 먹어보았다. 닭강정은 마늘의 향이 꽤 진하게 느껴졌고 많이 달지 않아 좋았다. 그리고 겉은 바삭했고 속은 촉촉했다. 참 맛있었다. 그리고 떡도 부드럽고 쫄깃하니 맛있었다. 그리고 새우강정 매운맛으로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더 매워서 놀랬다. 맵기가 한 신라면과 불닭 사이 정도였던 것 같다. 새우의 튀김옷도 상당히 바삭해서 좋았고 소스의 맛도 맵긴 매웠지만 달달한 맛도 살짝 섞여 있어서 조화가 좋았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좋아하실 것 같다. 참 맛있었다. 또 갈 곳이 있어서 남은 거는 포장을 해서 집에 가져갔다. 네 번째로 도착한 곳은 이미 워낙 너무 유명한 큐스 닭강정. 이때가 한 7시쯤이었는데 비어있는 닭강정도 몇 개가 있었다.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판을 봤다. 나는 3가지 맛 3분의 2마리짜리로 주문을 했고 맛은 양념 닭강정, 치즈 머스타드, 고추 마늘 간장 맛으로 주문을 했다. 기다리다 보니 음식이 나와 시장 구석으로 가서 촬영을 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닭강정들이 줄지어 나란히 서 있었다. 한 입 먹어보았다. 양념 닭강정의 맛은 매콤보다는 달콤이 강했고 뭔가 닭강정의 정석 같은 맛이라고 보면 됐다. 치즈 머스타드는 머스타드와 치즈의 그 고소하고 느끼한 맛에 달달함이 살짝 추가된 맛이었다. 그리고 고추 마늘 간장, 이거는 기대를 해서 그런가 마늘의 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세다는 느낌은 없었고 고추의 알싸한 향이 살짝 내 혀끝을 자극했다. 개인적으로 고추 마늘 간장, 이거는 교동 닭강정이 난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아무튼 셋 다 참 맛있었다. 근데 살짝 아쉬웠던 건 닭강정이 더 따뜻했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못했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인 망원수제 고로케에 도착을 했다. 7시 30분쯤이었는데 품절인 메뉴들도 몇 개 있었다. 나는 야채 고로케, 피자 치즈 고로케, 감자 샐러드 고로케, 옛날 꽈배기, 찹쌀 꽈배기, 그리고 팥 찹쌀 도너츠 2개를 주문했다. 그리고 서비스로 매콤 야채 고로케를 주셨다. 참 감사했다. 그리고 이렇게 시식할 수 있게 고로케들을 큼지막하게 잘라서 올려놔 주셨다. 사장님 남는 게 있으신가요? 고로케는 포장을 해서 집에 가져갔다. 네, 감사합니다. 고로케들 가격들이 하나에 1,000원인 것 치고는 크기가 말도 안 됐고 속의 내용물들이 알찼다. 이게 시장 인심인 건가를 느꼈다. 야채 고로케부터 한 입 먹어보았다. 야채 고로케부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야채 고로케. 솔직히 이 가격에 이 내용물이 말이 안 됐던 것 같다. 속이 꽉 찬 야채와 당면의 간도 좋았고 참 맛있었다. 그 다음은 감자 샐러드 고로케. 그리고 감자 샐러드 고로케였나? 먹어보겠습니다. 내 원픽은 이것이었다. 안에 들어있는 감자 내용물이 상당히 부드럽고 고소했고 입에서 살살 녹았다. 그리고 가끔씩 씹히는 옥수수 콘이 킥이었다. 참 맛있었다. 그 다음은 서비스
서비스로 주신 매콤 야채 고로케, 그리고 서비스로 주신 매콤 야채 고로케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야채보다는 매콤 야채가 난 더 맛있었던 것 같다. 사실 차이는 그냥 매콤하다는 것 말고는 없었는데 평소에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가 참 맛있었다. 다음은 피자 치즈 고로케. 피자 치즈 고로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내 두 번째 픽이었다. 내용물은 피자 맛이 나는 치즈가 전부였지만 너무 싼 마이 맛도 아니었고 치즈의 양이 든든해서 좋았다. 고소하고 쫄깃하니 참 맛있었다. 그 다음은 팥 찹쌀 도너츠. 찹쌀 팥 도너츠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맛있었다. 팥의 양도 든든하니 참 좋았고 많이 달지도 않아서 좋았다. 식감도 쫀득하니 정말 맛있었다. 그 다음은 찹쌀 꽈배기. 그리고 이게 찹쌀 꽈배기. 유튜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유튜버 된 것 같아. 짜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신기하게 생겨서 사봤다. 찹쌀이라 그런가 일반 꽈배기보다는 좀 더 쫄깃하고 바삭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겉에 설탕도 든든히 묻어있어 참 맛있었다. 그 다음은 옛날 꽈배기. 그리고 이건 일반 꽈배기. 유튜버 된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손으로 딱지.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꽈배기의 정석 그 자체인 맛이었다.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 두 개에 1,000원이면 이것도 가격이 참 착하다고 느껴졌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오늘 다녀온 5군데의 가게들 모두 맛부터 가성비 혹은 시장의 인심이 참 좋았고 괜히 망원시장이 유명해진 게 아니었다는 걸 느꼈다. 사장님들이 다들 음식 하나하나에 진심이라는 게 먹는 내내 느껴졌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집은 망원 수제 고로케집. 사실 양도 양이고 맛도 맛이고 가격도 가격이고 말도 안 됐는데 시식하라고 두신 산처럼 쌓아둔 고로케들과 서비스라면 하나 더 넣어주시는 게 참 감사했다. 오늘은 고로케를 포장해서 집에 가는 길에 과일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길래 용가랑 파인애플도 좀 사고 갑자기 또 과자를 파는 가게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못 참고 좋아하는 인절미 과자랑 다이제같이 생긴 과자를 또 사버렸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랴 라는 속담이 나를 보고 생긴 속담 같다. 아무튼 오늘은 집에 와서 고로케 맛들을 보고 유튜버 된 것 같아. 남아서 포장해온 닭강정도 먹고 참 많이 먹었다. 아무튼 이제 배부르다. 오늘 일기 끝. 배불러.